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한유라 자신의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그녀가 입고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 눈부셨지만 그 빛은 그녀의 마음속까지는 닿지 못했다. 드레스의 정교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보석들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몸을 올가매는 아름다운 족쇄에 불과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지만 축복과 설렘 대신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체념만이 가득했다. 결혼식장은 국내 최고의 호텔 연회장이었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과 다를 바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은 저마다 검은색과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소리 죽여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축하가 아닌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유진그룹의 외동딸이 식물인간이 된 아우라그룹의 후계자와 정략 결혼을 한다는 소식은 재계 전체를 뒤흔든 가장 큰 스캔들이었다. 유라의 아버지 한 회장은 그녀의 바로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애틋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비즈니스를 성사시킨 사업가의 냉철한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유라에게 속삭였다. 유라야, 표정 관리해라. 오늘은 우리 유진그룹과 아우라그룹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네가 이 결혼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녀를 딸이 아닌 유진그룹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겼다. 그리고 오늘 그 자산은 부도 위기에 몰린 유진그룹을 구하기 위해 아우라그룹에 팔려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의사는 단 한 번도 질문받지 않았다. 통보였을 뿐 선택지는 없었다. 신랑 입장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늘의 신랑인 강지훈이 휠체어에 앉은 채 간병인에 의해 밀려 들어왔다.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감은 두 눈과 미동도 없는 표정은 그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었다. 1년 전 의문의 추락 사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오직 희미한 숨소리와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으로만 증명될 뿐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라는 텅 빈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사고 전 그의 사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육신뿐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미래가 저 휠체어에 앉은 남자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휠체어가 유라의 옆에 멈춰 섰다. 강지훈의 사촌형이자 현재 아우라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강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라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재수씨, 이렇게 힘든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훈이를 그리고 아우라그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진심 어리게 들렸지만 유라는 그의 눈빛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족감과 승리감을 놓치지 않았다. 유라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장본인이 바로 저 남자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사라지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아우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눈앞에 둔 남자. 이 결혼 역시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터였다. 그는 식물인간이 된 사촌 동생에게 유진그룹의 딸이라는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유진그룹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주례사는 길고 지루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사이의 서약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식장 안을 맴돌았다. 유라는 기계적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강지훈의 대답은 그의 법적 후견인인 강태민이 대신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유라는 차갑게 식어있는 지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시체에 반지를 끼우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도 유라는 내내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들을 건넸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마비된 것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신혼집은 아우라그룹 강씨 일가의 본가 저택에 마련된 병실과 다름없는 방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피로연이 끊었다. 유라는 강태민과 그의 어머니인 서은경 여사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신혼방으로 향했다. 방은 거대했지만 온통 하얀색 벽지와 의료기기들로 가득 차 있어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침대 위에는 이미 강지훈이 잠든 듯 누워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심박수를 체크하는 모니터와 각종 튜브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은경 여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우리 지훈이 옆에서 잘 보살펴 주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유라는 이 여자 역시 아들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강태민과 서은경이 떠나고 방 안에는 오직 유라와 지훈 그리고 생명유지 장치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남았다. 유라는 드레스의 무거운 장식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라는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걸까? 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끝없는 어둠일까? 아니면 긴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녀는 저 남자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오늘부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아우라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유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잠을 잘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커튼을 젖히자 창밖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나비 같았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정해진 운명 속에서 날갯짓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너무나도 고요했던 방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서서 구경만 할 건가?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 안에는 자신과 숨만 쉬는 식물인간 남편뿐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약간 잠겨 있었지만 힘이 있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유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침대 위 조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강지훈이 어느새 상체를 반쯤 일으킨 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1년 동안 감겨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총명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충격받은 표정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내 아내가 된 걸 환영하지, 한유라 씨.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시간은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은 침대 위 남자에게 고정되었고 이성과 감각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식물인간. 지난 1년간 세상 모두가 그렇게 불렀고 그녀 자신도 조금 전까지 그렇게 믿었던 남자가 지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너무나 멀쩡하고 심지어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등 뒤에 비해 차가운 유리창이 그녀의 위태로운 몸을 겨우 지탱해 주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저 남자는 강지훈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은 이 모든 것이 강태민이 꾸민 악랄한 장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그녀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대 옆 협탁의 스탠드를 켰다. 부드러운 오렌지색 불빛이 그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사고 전 강지훈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진 속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던 심박수 측정 센서 하나를 익숙하게 떼어냈다. 그러자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삑삑삑. 고요한 방을 가득 채우는 날카로운 소리에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센서를 다시 붙였다. 경고음이 멈추고 다시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남았다. 그는 유라를 향해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강지훈이 맞소.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기도 하지. 놀라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소란 피우지는 말아주시오. 아직은 관객이 더 늘어나면 곤란하니까. 그의 침착한 태도에 유라는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마르지 않은 입술을 억지로 떼어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죠? 사고 이후로. 의식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처음의 공포는 점차 경계심과 냉철한 분석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상황은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주어진 거대한 변수였다. 기회일 수도 혹은 더 깊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강지훈은 침대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사고는 맞았지. 하지만 의문의 추락사고라는 언론의 표현이 더 정확할 거야. 누군가 내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댔고 나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으니까. 운이 좋게도 차가 나무에 걸리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병원이었고 세상은 나를 식물인간으로 부르고 있었어.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유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민. 지우는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범인이 누군지는 당신도 짐작하고 있겠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촌형 강태민. 내가 사라지면서 아우라 그룹의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유일한 사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데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 유라는 물었다. 하지만 왜 식물인간 행세를 한 거죠? 깨어났을 때 진실을 밝혔어야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살아남았다면 즉시 방역했어야 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누워서 허비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 하지만
당시 내 주변은 온통 강태민의 사람들이었어. 나를 담당한 주치의부터 간병인까지 모두 그가 심어놓은 자들이었지. 내가 의식을 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병실에서 조용히 자연사 처리되었을 거요. 그들에게 나는 살아 돌아온 후계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선택해야만 했소. 죽느냐 아니면 죽은 척하느냐. 그의 말은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혈육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해치는 재벌가의 속성을 유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김 비서에게만 몰래 연락을 취했소.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지난 1년간 죽은 듯이 누워서 강태민이 방심하기만을 기다렸지. 그는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고 그 오만함 덕분에 나는 그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거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어. 유라는 그의 치밀함과 인내심에 혀를 내둘렀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감각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연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강태민이 갑자기 유진그룹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한 이유도 그는 강지훈의 법적 아내를 자신의 통제에 있는 인물로 만들어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고 강지훈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르자 지훈은 몸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해졌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한유라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어. 유진그룹이 곧 부도 직전이라는 것도, 당신의 아버지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내게 팔아넘겼다는 것도. 강태민은 당신을 허수아비 아내로 앉혀놓고 유진그룹까지 삼키려 하고 있지. 당신은 이 결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 자존심, 미래, 그리고 자유까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라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제스처보다 더 강력한 제안을 담고 있었다. 한유라 씨, 나와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 바로 강태민을 끌어내리는 것. 그는 유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시작했다. 당신은 나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주시오. 내 아내라는 당신의 위치는 강태민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요. 당신이 밖에서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움직여주면 나는 안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겠소. 유라는 침묵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위험했다. 실패한다면 그녀는 강태민에게 조용히 제거될 것이고 세상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꼭두각시도 강태민의 장기말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지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태민을 무너뜨리고 내가 아우라 그룹을 되찾으면 나는 당신에게 2가지를 약속하겠소. 첫째, 당신과 즉시 이혼해주겠소. 위자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챙겨주지. 그걸로 당신 아버지의 회사를 돕든 당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요. 둘째, 당신을 이렇게 만든 당신의 아버지와 강태민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소. 당신을 물건처럼 거래한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요. 복수. 그 단어가 유라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언제나 순종적인 딸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지우는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었다. 유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차피 이대로 살아도 지옥이고 싸우다 죽어도 지옥이라면 차라리 싸우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떨림을 멈추고 지훈과 똑같이 강하고 냉철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좋소. 현명한 선택이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이 추진하고 있는 오로라시티 프로젝트의 비자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오. 그 프로젝트는 그의 가장 큰 업적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테니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극이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식물인간 남편과 불행한 아내.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들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채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차가운 신혼방 안에서 맺어진 것은 부부의 연이 아닌 복수를 위한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연극은 동이 트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온 베테랑 간병인은 유라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밤새 강지훈의 곁을 지킨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간병인이 지훈의 몸을 닦고 상태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보며 질문을 던졌다. 밤사이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천이나 맥박은 안정적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간병인은 유라가 재벌가의 딸답지 않게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며 존경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사모님, 도련님은 언제나처럼 안정적이십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병인도 모르는 진실을 속으로 곱씹었다. 안정적일 수밖에.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간병인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규칙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서로 아는 척을 하지 말 것. 아침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식탁에는 이미 강태민과 그의 어머니 서은경 여사가 앉아 있었다. 서 여사는 유라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으렴. 어젯밤에 잠은 좀 잤니?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지. 그녀의 상냥한 말투와 달리 그녀의 눈은 유라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으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유라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강태민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힐끗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의 예상과 달리 유라는 절망에 빠져 있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정했다. 그는 이것이 유진그룹의 딸로서 받은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짐짓 안타깝다는 투로 말했다. 재수씨,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고. 간병인들도 있으니 굳이 재수씨가 밤새 곁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그녀가 지훈에게서 최대한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속내의 표현이었다. 유라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이제 제가 지훈 씨의 아내인걸요. 비록 지훈 씨가 지금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해도 저는 그의 곁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에서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강태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유라는 이 짧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첫 번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연약하지만 책임감 강하고 순종적인 비운의 여인. 이보다 더 좋은 보호색은 없었다. 그날 이후 유라의 하루는 강지훈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방으로 갔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날의 신문을 읽어주었다. 물론 신문을 읽어주는 것은 그들의 은밀한 소통 방식이었다. 유라는 특정 기사에 밑줄을 긋거나 페이지 모서리를 접는 방식으로 지훈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했고, 지훈은 밤사이 아무도 없을 때 작은 메모지에 지시사항을 적어 책갈피 사이에 끼워두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지훈의 재활치료 시간이었다. 유라는 재활치료사가 그의 굳은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움직여주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간병인들을 모두 물리고 오롯이 혼자 방에 남았다. 그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지훈은 유라가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유라는 그의 명석한 분석력과 치밀한 계획에 매일같이 감탄했다. 그는 정말로 아우라 그룹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남자였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유라는 헌신적인 아내라는 자신의 역할에 모두가 익숙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라는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강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주버님,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강태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재수씨.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요. 유라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마치 큰 용기를 낸 사람처럼 말했다. 제가 회사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지훈 씨가 깨어나면 제가 그동안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바친 곳이잖아요. 제가 너무 무지한 아내로 남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지아비를 위하는 아내의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 여사는 유라의 말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아가, 내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하지만 강태민은 순간적으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여자가 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유라의 명분은 너무나 완벽했다. 식물인간 남편을 위해 회사를 알아두겠다는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속 좁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비칠 것이 뻔했다. 결국 강태민은 마지못해 승낙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재수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사에 오셔서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미리 일러두도록 하죠. 그는 유라가 며칠 둘러보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재벌가의 딸들이란 다 그렇지 않은가. 화려한 것에만 관심 있을 뿐 복잡한 서류와 숫자에는 금방 실증을 내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다음 날 유라는 약속대로 아우라 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등장은 사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다. 모두들 비운의 황태자비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했다. 유라는 강태민의 비서 안내를 받아 회사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에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회사의 구조와 각 부서의 위치,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스캔하고 있었다. 사무실 투어를 마친 후 유라는 강태민의 집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강태민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회사를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재수씨? 유라는 감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대단해요.
아주버님이 지훈 씨의 빈자리를 정말 잘 채워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칭찬에 강태민의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자신의 업적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그의 자랑을 들어주던 유라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특히 오로라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감명 깊었어요. 지훈 씨도 생전에 그 프로젝트에 애착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그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깨어났을 때 제가 그가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가 얼마나 멋지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싶어서요. 그녀의 요청은 너무나 순수하고 선의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오로라 시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태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자 동시에 가장 은밀한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이미 허락한 일이었고 여기서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무언가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강태민은 결국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재수 씨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라가 자료를 받아봤자 그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주버님께 여쭤보면 되죠. 잘 부탁드릴게요.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유라의 집무실로 지정된 작은 방으로 오로라시티 프로젝트의 기초자료들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강태민이 허락한 가장 표면적이고 문제없는 자료들이었지만 유라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그 서류 더미 속에서 강지훈이 말했던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놓였다.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차례였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한유라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유라에게 배정된 아우라그룹 본사의 작은 사무실은 그녀만의 요새가 되었다. 강태민이 건네준 오로라시티 프로젝트 자료는 두꺼운 서류 뭉치로 몇 상자에 달했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며칠 밤낮으로 서류에 몰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깨끗한 보고서들이었다. 모든 숫자와 항목들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후계자로서 어릴 때부터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유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 미세한 불일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재의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미묘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로 보이는 하청업체의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지급된 내역 같은 것들이었다. 각각은 사소한 실수나 관행으로 치부될 수 있었지만 유라가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하자 거대한 자금 세탁의 흐름이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을 작은 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검토했다. 그는 그녀가 찾아낸 지점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당신을 선택하길 잘했군.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내가 과거에 의심했던 곳들이야. 강태민은 이 회사들을 통해 프로젝트 예산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돌리고 있는 거지. 유라는 물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이 서류만으로는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파헤치기 전에 먼저 꼬리부터 확실하게 밟아야 하니까. 당신은 지금 그 꼬리를 정확하게 찾아냈어. 그의 차분함은 유라에게도 전달되어
그녀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한편 강태민은 유라의 행보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며칠 만에 흥미를 잃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다. 그가 심어놓은 조수 역할의 직원은 그녀가 그저 서류를 읽기만 할 뿐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보고했지만 태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태민은 유라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수 씨, 너무 서류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다 건강이라도 해치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주 유능한 직원을 한 명 붙여줄 테니 힘든 일은 그 친구에게 맡기고 재수 씨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는 자신의 비서실 소속인 박 대리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박 대리는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깍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시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태민의 속내를 즉시 알아차렸다. 감시와 방해, 그것이 박 대리의 진짜 임무일 것이다. 그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말 감사해요, 아주버님. 마침 도움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그녀는 박 대리를 향해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이제 게임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면서 동시에 이 감시자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유라는 박 대리에게 온갖 잡다한 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과거 프로젝트들의 자료를 연도별 항목별로 재분류하게 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장조사 보고서들을 요약하게 하는 등 그의 시간을 빼앗고 정신을 쏙 빼놓는 무의미한 일들이었다. 박 대리는 유라가 경영해 계좌도 모르는 그저 의욕만 앞서는 초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태민에게 그녀가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태민은 그제야 안심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유라의 연막 작전이었다. 박 대리가 무의미한 서류 작업에 파묻혀 있는 동안 유라는 진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예산 불일치 자료를 들고 재무팀이 아닌 감사팀의 이사를 찾아갔다. 감사팀 이사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로 강태민의 독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유라는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유라는 감사 이사의 방에서 한없이 순진하고 무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님,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통 건설 자재 비용이 최초 견적보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보기엔 너무 이상해서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이 무지한 동서의 아내를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껏 낮추고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감사이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유라가 내민 자료와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분명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그것은 전형적인 분식 회계의 초기 단계와 유사했다. 더욱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강태민이 데려온 허수아비라고 생각했던 한유라라는 사실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유라에게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고 돌려보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에는 미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감사팀이 비공식적으로 오로라시티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과 자재 대금 지급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태민의 귀에도 당연히 그 소문이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사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분노했다. 그는 즉시 감사이사를 호출했지만 노련한 이사는 정기적인 내부 감사 절차의 일부일 뿐이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강태민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한유라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진한 양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암코양이었다.
그는 당장 유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유라는 여전히 태연하게 서류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강태민은 더 이상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재수씨 회사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괜한 호기심으로 벌집을 건드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특히 그 벌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덤비는 건 말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협박. 유라는 그의 위협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순진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남편의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될 뿐이에요. 아주버님,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라 집안에 좀먹는 벌레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거랍니다. 아주버님이야말로 혹시 긁어서 부스럼 날까봐 걱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암묵적인 탐색전은 끝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민의 노골적인 경고는 한유라에게 두려움 대신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의 반응이 격렬할수록 그녀가 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의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그가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군. 잘했소, 한유라 씨.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탐색전은 의미가 없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할 때요. 유라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감사팀의 조사는 시간 벌기에 불과해요. 강태민이 압력을 넣으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요. 그가 손쓸 수 없는 법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오로라 시티 부지 매입 과정에 포함된 한 자회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아이유리 ENC라는 이름의 건설 자회사였다. 모든 비자금의 흐름이 결국 이 회사로 모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훈은 그 이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 에이유라 ENC는 원래 내가 직접 관리하던 곳이었어. 강태민이 그곳을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부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유라에게 알려주었다. 전략기획실의 이진우 부장을 찾아가 보시오. 그는 사고 전까지 내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야. 지훈은 이진우 부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태민이 경영권을 잡은 후 한직인 자료관리팀으로 좌천되었다. 강태민은 그를 해고하는 대신 일부러 회사에 남겨두어 다른 충신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는 아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거요. 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겠지. 그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이오. 이제 유라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이진우 부장에게 접근하여 그를 설득하는 것. 회사 내에서는 강태민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녀가 대놓고 이 부장을 만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유라는 자연스럽게 그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진우 부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인작가 후원의 밤 행사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유라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으로 갤러리를 찾았다. 그녀의 등장은 작은 술렁임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예술로 달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라는 작품들을 감상하는 척하며 조용히 이진우 부장을 찾았다. 그는 아내를 도와 행사장 구석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의 총명함은 사라지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찌든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유라는 일부러 그의 근처에 있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는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 그림 참 인상적이네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이진우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다 말을 건 사람이 한유라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모님께서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유라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나지막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 부장님, 북극성을 기억하시는지요? 북극성은은 과거 강지훈이 이진우와 함께 비밀리에 추진했던 신사업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이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우라 그룹 내에서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진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경계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을 확인한 유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었다.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지훈 전무님의 뜻입니다. 그녀는 지훈이 살아있다는 말 대신 그의 뜻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진우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그녀는 지훈이 전해달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언제까지나 겨울일 것 같지만 얼음 밑으로는 이미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배에게는 새로운 등대가 필요한 법이죠.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1년간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다. 강태민의 감시 아래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죽은의 아내가 나타나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존 자신을 제거하려는 강태민의 함정인가? 유라는 그의 고뇌를 이해한다는 듯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대답이었다. 충성과 의리가 그의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은 USB 하나를 몰래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우라 ENC에 부지 매입 관련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삭제되거나 수정된 기록이 있다면 모두 찾아주세요. 여기에는 외부에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유라는 초조해졌지만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는 조용히 회사에서 사라지게 될 터였다. 유라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박 대리의 감시를 받으며 무의미한 서류 작업에 몰두하는 척했다. 그녀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라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방에 작은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되어 있었다. 갤러리 방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평범한 카드와 함께였다. 하지만 바구니의 하얀 장미꽃 한 송이 아래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즉시 방문을 잠그고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이유라 ENC가 오로라 시티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거액의 차액을 빼돌린 완벽한 증거였다.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지불된 금액의 차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강태민의 비자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유라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다른 파일이었다.
블랙폴라리스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 북극성을 의미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진우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파일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지훈 전무님 사고 발생 D1 D-Day 통신 기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문제를 넘어 강지훈의 추락 사고와 강태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마이크로 SD 카드에 담긴 진실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그날 밤 한유라와 강지훈은 작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다. 이진우 부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A유라 ENC의 이중 장부는 강태민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블랙폴라리스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 파일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메시지들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다. 강태민과 발신자 불명의 상대가 주고받은 대화였다. 장애물 제거 준비 완료. 경로 이탈 시 최종 목적지는 절벽. 실패는 없다. 그리고 지훈의 사고 당일 아침, 오늘은 북극성이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이것은 명백한 살인 공모의 증거였다. 비자금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강태민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비수였다. 유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걸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이 파일은 불법적으로 해킹해서 얻은 것이라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어. 강태민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할 테고 그 과정에서 이진우 부장만 희생양이 될 뿐이야.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함정을 파고 상대를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결정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지훈은 유라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싸움이 될 거요. 강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이야. 그는 분명 무언가 눈치챘을 테고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요. 그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한편 강태민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유라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의 완벽한 계획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내부 감사는 중단시켰지만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불씨의 근원이 한유라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어머니 서은경 여사와 단둘이 마주 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서은경은 아들의 초조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겨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야 어디 큰일을 하겠니?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잊었어. 저 아이가 더 이상 우리 일에 끼어들 수 없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녀는 이미 유라를 제거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마침 유라의 친정인 유진그룹이 경영난으로 인해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사업에는 아우라그룹의 자회사 역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였다. 서은경과 강태민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유라가 아우라그룹의 입찰 관련 기밀 정보를 유진그룹에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유라의 개인 노트북에서 유진그룹 측으로 기밀 파일이 전송된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기록을 조작했다. 또한 유진그룹의 한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여 그가 유렉에서 정보를 받고
돈을 건넨 것처럼 보이는 가짜 금융거래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강태민에게 충성하는 임원 몇몇이 한유라 사모가 유진그룹 관계자와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하도록 입을 맞췄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덫은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거창하게 발동되었다. 며칠 뒤 강태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사회에 참석한 유라는 회의실의 차가운 분위기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평소의 동정이 아닌 경멸과 비난이 가득했다. 강태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내부 감사팀에 특별 보고가 있겠다며 운을 띄웠다. 강태민의 충견인 감사팀장은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유라의 이름으로 발송된 기밀 유출 이메일 유진그룹 직원과의 동거래 내역, 그리고 임원들의 거짓 증언,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는 한유라를 아우라그룹의 정보를 팔아 친정을 살리려는 배신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강태민은 유라를 향해 소리쳤다. 재수씨,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수씨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훈이가 저렇게 누워있는 동안 재수씨는 우리 뒤에서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의 영의는 너무나 실감나서 몇몇 이사들은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유라는 그 순간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날조된 증거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회의 화상으로 연결된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마저도 당혹감과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를 다그쳤다. 유라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딸의 결백보다 그룹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를 아우라 그룹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강태민과 그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고 있는 서은경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을 방역을 준비하는 것.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한유라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강태민의 연극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이사들을 향해 외쳤다. 이런 배신자를 저희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유라 씨를 아우라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녀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강태민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들로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유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면서 결백을 주장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쫓겨나는 것뿐인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아주 배우님의 그 열정적인 연극 잘 보았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스크린에 떠있는 조작된 증거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 유치한 조작 자료들에 대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으니까요. 다만 이 모든 소동을 벌이신 아주버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그녀는 시선을 돌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감사이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감사이사님, 지난번 제가 요청드렸던 오로라 시티 프로젝트의 내부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뜬금없어서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강태민은 즉시 그녀의 말을 자르려 했다. 재수씨,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주제를 흐리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니까요. 몇몇 이사들이 유라의 말에 동조하며 감사이색에 대답을 요구했다. 대세가 그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오로라 시티는 아우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기에 그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궁지에 몰린 감사이사는 결국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감사는 강태민 사장님의 지시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유라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개인 노트북을 회의실의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유는 아우라 그룹의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룹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강태민이 제지할 틈도 없이 유라는 파일을 열어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에유라 ENC의 이중장부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유라는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것이 오로라 시티 프로젝트의 진짜 얼굴입니다. 강태민 사장님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해외 계좌로 빼돌려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로 자금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가며 조작된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그리고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회의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유라가 제시한 증거는 그녀에게 씌워진 누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설명하는 횡령의 규모는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이제 유라가 아닌 강태민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가 유진그룹과 짜고 회사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라는 그의 발악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한 수를 던졌다. 이 자료가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증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자료관리팀의 이진우 부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정의를 향한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모든 이사들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전략기획실의 전 부장이자 현재 자료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지금 한유라 사모님께서 공개하신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원본 서버에서 추출한 것임을 제 직위를 걸고 증언합니다. 강태민 사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는 사실이며 저는 검찰에 출두하여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의 증언은 강태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강태민을 옹호하던 몇몇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유라를 제거하기 위해 공들여 만든 무대는 이제 그 자신을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이 되어버렸다. 강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유라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함정은 산산조각 났고 오히려 그 파편들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저 순진한 얼굴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사촌 강지훈. 그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순간 강태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회는 한유라의 완벽한 방역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을 뒤로 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끝났다. 법과 절차를 통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진우의 증언과 유라가 공개한 자료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것.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1년 전 강지훈의 차에 손을 댔던 바로 그 전문가에게 연결되는 비밀 회선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야겠어. 강지훈과 그 여자 한유라까지. 둘 다 깨끗하게 처리해줘. 사고사든 뭐든 상관없어.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유라와 소통하며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했다. 원본을 제거하는 것. 강지훈이 공식적으로 사망하고 그 혼란 속에서 한유라마저 불의의 사고로 사라진다면 그녀가 제시했던 모든 증거는 복수심에 불타는 아내가 꾸며낸 조작극으로 치부될 수 있을 터였다. 살아있는 증인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는 다시 한번 진실을 덮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같은 시각저택으로 돌아온 유라는 지훈에게 이사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지훈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에 만족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하고 진지했다. 강태민은 이제 이성을 잃었을 거요.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반드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거야.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요. 유라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모든 것은 내 계획 안에 있어. 그는 오늘 밤 나와 당신을 모두 제거하려 들겠지. 그리고 그가 선택할 가장 좋은 무대는 바로 내일 저녁에 열리는 아우라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일 거요.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화려한 파티에 쏠려 있을 때 저택의 경비가 가장 허술해질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일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오. 최대한 화려하고 당당하게. 당신이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강태민의 시선을 온통 자신에게 쏠리게 만들어야 해. 그가 당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의 사냥개들은 내 방으로 기어 들어올 테니까. 유라는 그의 계획의 위험성을 깨닫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눈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그를 믿기로. 두 사람은 이미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였다. 다음 날 저녁 아우라 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 파티가 국내 최고의 호텔 연회장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태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통한 표정의 상주처럼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사회에서의 일은 아직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아우라 그룹의 굳건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자의 초조함이 역력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눈부신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평소의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위엄을 뽐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진우 부장이 보디가드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 아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왕 같았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 회장을 가로질러 굳어버린 강태민의 앞에 섰다. 같은 시각 강씨 저택에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검은 그림자 2개가 유령처럼 침투했다. 그들은 강태민이 고용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익숙하게 저택 내부의 CCTV를 무력화시키고 강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의 임무는 강지훈의 생명 유지 장치에 교묘한 오작동을 일으켜 그를 조용히 자연사시키는 것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는 여전히 강지훈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파티장에서는 강태민이 무대에 올라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시계를 향했다. 유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그의 위선적인 연설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지금 저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저택의 침실. 괴한 중 한 명이 강지훈의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냉정한 목소리와 함께 방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괴한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자신들을 노려보는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방의 문과 창문에서는 지훈에게 충성하는 보안팀 요원들과 김비서가 총구를 겨눈 채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다시 파티장. 강태민이 연설을 마치고 어색한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서 내려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입구로 쏠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눈부신 조명 속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연 회장 전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그 남자는 지난 1년간 식물인간으로 알려졌던 아우라 그룹의 진짜 후계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조금도 아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전보다 더 강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성큼성큼 연 회장을 가로질러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하객들은 마치 모세 앞의 홍해처럼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 강지훈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강태민의 옆에 섰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불신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지훈아, 네가 어떻게... 라며 말을 더듬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사촌 형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연 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하객들을 향해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첫 마디를 내뱉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의 목소리에는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우라 그룹의 진짜 주인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바로 옆에서 사색이 된 채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강지훈의 것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아우라 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첫마디는 복수나 분노가 아닌 감사와 사과였다. 지난 1년간 저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긴 꿈을 꾸었고 이제야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들어 있던 사이 제가 사랑하는 이 집 아우라 그룹에 아주 나쁜 병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강태민은 그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하객들로 둘러싸여 도망갈 곳은 없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아우라 그룹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사회에서 한유라가 폭로했던 바로 그 비자금 흐름도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마치 유능한 교수처럼 강태민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공금을 횡령했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이사들만 참석했던 회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과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지우는 설명을 이어가며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객석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아내 한유라 씨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포기했을 때 그녀만이 제 곁을 지키며 이 거대한 부패와 맞서 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딸이기 이전에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저의 가장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그의 공개적인 인정과 칭찬에 모든 시선이 유래계로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여주인공이나 배신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 그리고 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인정한 동반자였다. 유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의 끝에서 나누는 무언의 교감이었다. 정신을 차린 강태민이 마침내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건 저 여자와 짜고 만든 조작된 증거라고. 내가 사촌 동생의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연 회장의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지훈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조작이라고 형님의 노력이라는 게 고작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을 말하는 건가?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연 회장에 상영된 것은 불과 1시간 전에 강지훈의 병실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강태민이 보낸 괴한 2명이 병실에 침입하여 지훈의 생명 유지 장치를 조작하려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타겟은 아직 숨만 붙어 있다. 기계만 살짝 손보면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깔끔하게 처리해.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괴한들의 목소리는 연 회장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저택에서는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몸서리쳤다. 영상은 지훈의 보안팀이 나타나 괴한들을 제압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희망과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의 법률팀으로부터
이미 모든 증거를 넘겨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강태민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민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객석 VIP 테이블에서 몰래 빠져나가려던 그의 어머니 서은경 여사. 역시 다른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범죄 공모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지난 1년간 아우라그룹을 철권으로 지배했던 모자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샴페인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던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심판의 장으로 변모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무대 위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남은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아우라그룹의 이름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내일부터 아우라그룹은 저 강지훈과 제 아내 한유라가 함께 정직과 신뢰의 반석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선언에 연 회장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강지훈의 시선은 다시 한번 객석의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귀환은 아우라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새벽을 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축제의 밤이 끝나고 맞이한 아침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수많은 언론이 진실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 진을 쳤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가장 먼저 한유라,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로 복귀한 이진우와 함께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는 한유라를 자신의 아내로서가 아닌 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라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했다. 이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함은 모든 임원들이 그녀를 다시 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그저 한유라라는 이름의 유능한 경영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강태민과 서은경이 저지른 범죄를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았으며 그룹의 총수로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동시에 그는 아우라 그룹을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진솔하고 단호한 태도에 여론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폭락하던 주가도 하락세를 멈추었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강태민의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진우는 과거에 한을 풀기라도 하던 강태민의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하나씩 색출해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지훈과 유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텅 비어버린 자리에는 능력과 정직함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채워졌다. 아우라 그룹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과거의 병폐를 씻어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유라는 해결해야 할 마지막 개인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그녀는 홀로 유진그룹의 회장실을 찾았다. 한 회장은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유진그룹의 위기를 내세우며 이제 아우라그룹의 주인이 된 지훈과 유라가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아빠,
저는 제 몫의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아우라 그룹에 팔아넘긴 그 순간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유진 그룹의 위기는 그룹의 회장인 아빠가 직접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 강태민과 서은경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수십 년의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이 정의롭게 해결되었다고 말했지만 지훈과 유라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계약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의 결혼이었다. 외부의 모든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밤이 되어 저택의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면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유에게 했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혼.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싸움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달빛이 밝은 밤,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재에서 유라를 기다렸다. 유라가 들어오자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유라의 물음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요. 내 서명은 이미 해두었어. 이제 당신 이름만 쓰면 우리의 계약은 모두 끝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약속했던 대로 당신은 이제 자유요. 위자료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준비했어. 그것으로 유진 그룹을 돕든 아니면 아주 먼 곳으로 떠나 당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아무도 막지 않을 거요. 지난 몇 달간 정말 고마웠어, 한유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테니.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지긋지긋했던 정략 결혼과 재벌가의 암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서류를 천천히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발치로 힘없이 흩어졌다. 놀라서 돌아보는 지훈을 향해 유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연기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그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강지훈 씨. 우리의 옛날 계약은 이제 끝났어요. 필요에 의해 맺어졌던 서로를 이용해야만 했던 그 계약은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야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복수의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진짜 부부로서의 계약을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에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1년 전 그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처음 만났던 차갑고 위태로워 보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1년간의 싸움이 그에게 되찾아준 것은 아우라 그룹의 왕좌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찢어진 서류를 쓸어내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큰 기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계약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한유라 씨.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